우리는 전쟁을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전쟁으로 발전한 현대 문물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만약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전쟁을 막을 힘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지금까지 일어난 그 모든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현재 인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자동차나 휴대폰이 보편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편리한 생활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문명을 발전시킨 것도 바로 전쟁입니다. 이것을 전쟁 발전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대부터 전쟁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켰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룩한 20세기 역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그 발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전쟁이 인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배, 그리고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딘가로 이동할 때 항상 탈 것을 이용합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등장한 탈 것은 바로 배인데요. 과거의 배들은 풍력이나 인력, 그리고 물살을 주 동력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엔 증기기관이 등장하고 철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료로 나아가는 배까지 등장했죠. 이후 이 배들을 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에선 수많은 물자를 가지고 대서양을 가로지르기 위해 대형 선박이 발전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잠수함도 발전합니다. 뒤이어 전투를 위한 초대형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등이 개발되며 함정 기술력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모함보다도 더 큰 유조선이나 대형 크루즈도 뜰 수 있게 되죠.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현재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죠. 인류는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엔 동물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769년 프랑스의 니콜라스 퀴뉴가 포를 끄는 목적으로 증기기관 추진 방식의 3륜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이 많이 발전했는데요. 특히 1차 대전 당시 마크 1과 같은 전차가 등장하며 기존의 엔진으로는 차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강력한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때 개발된 전차의 12기통 엔진이 현재 자동차 엔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탈 것은 바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의 탄생 자체는 군용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멋진 탈 것이 등장하자 곧바로 전쟁에 사용했는데요. 하늘에서 적의 상황을 살피고 적의 머리 위로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이만큼 군에 딱 맞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각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행기를 연구했고 그 결과 현재는 음속보다도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항공기도 날아다니죠. 또 조종을 편리하게 해주는 ABS 제동 시스템이나 조종사가 운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많이 발전했는데 현재는 민간 자동차로 넘어와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요긴하게 쓰고 있는 옵션이죠. 현대에서 배가 지구의 물자를 수송하는 중추라면 비행기는 사람이 지구 어디든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GPS입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준말인 GPS는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인데요. 내비게이션 없이 차로 어딜 가려면 엄청난 고생을 해야 하고 또 GPS가 없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도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GPS가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20세기인데요. 미국과 소련 간 우주 경쟁이 한창이던 냉전, 소련이 먼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우주 경쟁에서 한 발 뒤처지긴 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로켓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연구했는데요. 바로 스푸트니크에서 송신되는 전파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성과의 거리에 따라서 위성이 내뿜는 전파의 주파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3개 이상의 지상 관측소를 설치한 다음 위성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을 개발하죠. 이 기술은 그야말로 혁신과도 같았습니다. 미국은 뒤이어 3개 이상의 위성으로 물체의 위치를 특정하는 방법도 개발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GPS의 등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엄청난 기술을 바로 군대에 적용했으며 그 뒤로 시간이 흘러 우리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GPS가 발전하며 위성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상을 관측하고 통신도 주고받고 길을 헤맬 때 구글 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GPS가 그 기반이 되었죠.
다음은 보이지 않는 물체를 보이게 해주는 레이더인데요. 오늘날의 레이더는 군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행이나 배의 운항 등 여러 민간 목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술입니다. 박쥐의 초음파에서 힌트를 얻은 인류는 레이더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처음 도입된 전투가 바로 영국 본토 항공전입니다. 영국의 레이더는 독일군의 공습을 막아내는데 크게 일조했으며 이후 레이더는 오늘날까지 발전했죠. 그리고 현재 우리 삶의 필수품으로도 발전했는데요.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요즘은 에어프라이기에 밀려 그 명성이 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요리를 데우는데 전자레인지만 한 게 없죠. 이 대단한 발명품이 무기를 개발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의 레이더는 전파를 발생시키는 마그네트론이 그 핵심이었는데요. 마그네트론으로 만든 전자파를 물체로 발사한 다음 이후 반사된 전파를 이용해 거리를 식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마그네트론을 열심히 연구하던 1945년 미국 레이시온사의 퍼시 스펜서라는 연구원은 잠시 쉬면서 초코바를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넣어둔 초코바가 녹아 있었는데요. 퍼시는 혹시 마그네트론이 초콜릿을 녹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팝콘용 옥수수와 계란 등의 식자재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렇게 1947년 최초의 전자레인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당시의 전자레인지는 지금의 모습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컸고 무게도 어마어마했는데 가격은 무려 현재 가치로 6천만 원이었죠. 자취인의 필수템인 지금은 상상도 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문명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컴퓨터인데요. 현재 모든 사람이 하나쯤은 갖고 있는 이 컴퓨터는 사실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계산을 의미하는 컴퓨트와 사람을 지칭하는 어미인 ER이 합쳐져 계산하는 사람을 의미했죠. 즉 초기 컴퓨터는 단순히 사람을 대신해 계산할 수 있는 기계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계산하는 것보다 무려 20만 배나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었는데요. 인류 최초의 컴퓨터라 평가받는 ENIAC은 포탄 탄착지를 계산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 크기만 20평짜리 방 한 칸을 꽉 채울 정도로 큰 규모였죠. 그런데 인류는 이 컴퓨터가 단순 계산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자동 제어나 데이터 처리 등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를 바로 전쟁에 투입해 사용했습니다. 2차 대전에 연합국을 괴롭혔던 독일의 암호 에니그마를 해독하고 당시 전투를 보조하는 많은 역할을 수행했죠. 그리고 현대에는 개개인이 전부 사용할 만큼 엄청난 상용화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번역기 그리고 빅스비나 시리 같은 AI도 전쟁으로 컴퓨터가 발전하며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슈퍼컴퓨터를 넘어 양자 컴퓨터까지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퓨터가 나왔는데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이것이 빠진 컴퓨터는 현대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인터넷도 전쟁의 산물이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은 핵전쟁에서도 안정적으로 통신할 방법을 연구 중이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딱 하나만 구축한다면 핵 공격으로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전국 각지의 데이터와 시설을 흩어놔야 하는데 여기서 그 시설끼리 통신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발명된 것이 바로 군사용 네트워크인 밀네트로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터넷은 꾸준히 발전해 결국 민간 분야로 퍼지게 되었으며 지금은 지구촌을 한 마을로 모으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구축했는데요. 1982년에 정길남 박사가 한국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현재는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잘 보급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발전한 문물 그 마지막은 바로 핵입니다. 인류의 최종 병기와도 같은 핵무기는 당연하게도 전쟁으로 탄생하고 발전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2차 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무기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1945년 8월 두 방이 터지며 2차 대전의 종전을 알렸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핵무기 사용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핵폭탄은 냉전을 거치며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요. 현재 핵이 무기로 쓰이면 지구상 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무기가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꿨습니다. 핵을 최초로 개발한 미국은 1953년 핵을 더 이상 무기로만 사용하지 말고 평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1957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국가가 핵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죠. 그렇게 탄생한 원자력 발전은 현재 인간이 전기를 생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되었는데요. 화석 연료를 통한 전기 생산과 비교도 되지
되지 않을 정도로 친환경적이며 저렴합니다. 또 수력이나 풍력 발전소보다 월등히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죠. 다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인류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또 군용 목적이긴 하지만 핵은 이동수단의 엔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원자력 추진 방식의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수면 아래에서 수백 년을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화되면 이동수단의 또 다른 혁신이 펼쳐지겠죠. 더 나아가 지금 쓰고 있는 핵분열 발전이 아닌 핵융합 발전까지 가능해지면 인류는 연료 부족이나 환경오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과 군대로 인해 발전한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선 전쟁을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전한 현대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돌을 들고 싸우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인류는 지금까지 발전한 기술을 토대로 평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